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그 대표로 있는 자유법치 정책센터, 줄여서 자유법치센터인데요. 자유법치센터의 이제 공익활동, 공익소송 관련 그 소식을 전할까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 그 4.7 지방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또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워낙 뭐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뉴욕타임스, 미국 뉴욕타임스 일간지 웹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도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이번 정치적 어떤 그런 장면에 큰 변동을 제공했다. 선거 결과가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우리 여기 그 기자는 그 외국인 기자는 아니고 우리 한국인 뭐 교포인지 아니면 여기 한국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한국인 기자가 리포팅하는 건데 이 기사의 내용은 뭐 다 이미 우리 국내 언론을 통해서 다 또 보도된 것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판이었다,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실정. 글쎄요, 일부에서는 뭐 폭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그 무능과 그다음에 그 일방 통행식 그런 그 정책 추진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또 이제 심판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다음에 내년이죠, 3월달 1년도 이제 채 안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주목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이죠. 뭐 상전벽해, 격세지감. 1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지금하고는 또 선거 결과와 전혀 정반대했던 그런 결과. 이건 민심이 정말 무서운 거죠. 민심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심이라는 것은 특히 여기서의 민심은 저는 이제 중도층, 무당층, 그러니까 어느 이념에도 이렇게 휩싸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그 국민을 얘기합니다. 그 국민들의 민심은 정말 무섭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민심은 휘발유와 같다. 뭐냐면 누가 잘못을 해서 그 휘발유에 불씨를 주면 확 타오르서 폭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 지난 총선도 그렇고 이번 그 선거도 그렇고 결국은 뭐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지금의 야당이 또 민심에 좀 역행하는 그런 걸 보여서 그랬던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는 또 이제 집권 여당이 그 민심에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불씨를 제공했기 때문에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휘발유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더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그 민심에 다가가서는 그 민심과 공감하는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모습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 힘이 뭐 압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대선 남은 이제 1년 기간 동안 또 뭐라 그럴까요? 또 민심에 또 거슬리는 그런 언행을 보인다라고 하면 또 이제 그 심판을 받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제도권 정치 세력, 그러니까 정당이죠. 정당뿐만 아니라 그 정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도 조심해야 된다.
그 지지층의 어떤 언행이 결국은 그 정당의 그런 그 평가와도 연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지지층이 그 무당층, 중도층 국민에게 그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것이 그대로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이미지로 전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세력들은 자중하고 경고망동을 하지 마시라. 제가 그 부탁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승리에 취해서 무슨 뭐 다 이긴 양, 또 이런 점령군 모습을 보인다면 도로함이 타버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공든탑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명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념을 하시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그 본래 내용으로 들어와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도 조금 통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저는 자유법치센터 대표 이름으로 개인으로 국가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불법 행위를 예로 해서 제가 그것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 그 위자료를 배상해달라라고 하는 그 청구 취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김의겸 흑석동 상가 투기 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진모 그 여자 검사의 어떤 그런 막말, 페이스북의 그런 막말 그 논란 아시죠? 그 김의겸에 대한 형사고발 그리고 진혜원 검사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김의겸 같은 경우는 2년 전, 그다음에 진혜원 검사에 대해서는 거의 9개월 전에 제가 형사고발하고 그다음에 또 징계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수사를 진행을 보이지도 않고 그 청원에 대해서,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사도 지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뭔가 진행을 했으면 저한테 통지가 오든지 했을 텐데 아무런 통지도 없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은 뭐냐? 그 형사고발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 징계 청원에 대한 심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제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상 행위로 인해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배상을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을 전자소송을 통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로 뿌렸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인 안 했는데 이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 4월 당시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 사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죠, 형사고발했고 2020년 7월 15일 날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여성 폄훼하고 또 최근에는 또 이상한 소리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는 또 이상한 글을 올린 그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청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검찰청법 그리고 검사윤리 강령 이런 데서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청원법은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할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2대 하나요 연장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아무런 진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검찰청법, 검사윤리강령, 청원법 다 어긴 것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러한 그 공무원의 직무상 그 불행사 어떤 직무의 어떤 포기, 방치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도 마찬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한 권한과 관련된 그런 직무상 의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이 손해는 이제 정신적 손해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는 보상 책임을 진다.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여기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당연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무한정 직무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의 고발 취지라든가 청원 취지대로 그대로 그렇게 뭐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예 업무에 착수하지도 않고 지금 2년이 가깝고요. 9개월이 지금 지나갈 이 시기까지 아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도적인 직무 포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위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나 저는 이번 소송을 그때 형사고발과 그런 징계 청원은 뭐냐? 공익적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고발권, 청원법상의 청원권 이거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지금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와 같다. 이러한 법언과 같이 2년 9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은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당연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 식구 감싸기 또는 어떠한 그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봐주기죠, 봐주기. 예. 일반 국민들 빼먹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 같으면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특히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검찰의 그런 권한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소송의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제가 직접 원고가 돼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제 주장을 받아들여진다면 이건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와 같이 검찰이든 뭐 국가기관, 공무원이 그런 국민의 어떤 그러한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어떠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교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또 다음 방송에서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